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하시죠? 네, 제가 궁금하신 내용만 딱 집어가지고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원한 상황이지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딱 당면한 과제들이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셨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이 학원 가면은 저거 시켜라, 저 학원 가면 이거 시켜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학교마다 그 기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잉고 지원한 마당이니까 보잉고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좀 정보를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그 토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1학년이니까 통합과학도 걱정되시고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과탐 과목들도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통합과학하고 과탐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탐의 화학이니까 화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단 알려드리고 지금 이제 그 3월 달에 내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뭘 시켜야 될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통과를 일단 한번 중2 때 한 번씩 돌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돌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한 마음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화원, 물원, 지원, 세원들 막 산더미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안 돌리면 그거 언제 돌리나 그렇게 조금 걱정이 되실 것도 같고 해서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202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빨리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잉고 이제 통합과학은요 수행평가, 지필평가하고 그 다음에 과탐실이 따로 이제 따로 있기는 한데 이게 따로 배정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같이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같기 때문에 원하는 바도 같고 이 연결시켜가지고 과탐실이 진행돼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 지필이 아주 큰 비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수행평가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진짜 무슨 석사하는 애들 같아요. 석사. 그러니까 실험도 그렇게 많고요. 보고서도 그렇게 많이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 보고서 한 다음에 앞에 나오고 PPT를 만들어 갖고 그걸 제출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일주일 동안 미치려고 그래요. 그거를 시키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지만이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에 항상 픽스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하고 서술형이 항상 픽스가 되어 있는데 선택형이 18에서 20문항이라고 이제 써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난도 조절을 하다가 문제 하나 푸는데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문제수를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쉬운 것 같다 그러면 문제수를 늘리시는데 20문항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거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4문항 어쩌다가 5문항 해서 이게 거의 픽스된 값이고요. 중간기말 둘 다 60점 만점으로 진행됐고요. 해서 지금 애들 시험 본 거를 이제 결과를 보면요. 서술형이 진짜 관건이에요. 서술형이 생각보다 득점 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 때 아주 가차없이 감점을 막 해대는데요. 그거를 등급 결정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소로 활용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작정하고 1등급을 발라내기 위해서 점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엄청 깎아요. 그래가지고 가채점 결과하고 실제로 오픈된 자기 점수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다 멘붕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맞았는 줄 알고 저 만점이에요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막 5점, 6점씩 깎여있고 그리고 문장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남학생들 특성상 예를 들어서 뭐는 무엇이 돼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쓰기를 선생님이 바라시는데 단어 2개, 키워드 2개 딸랑 써놔요. 점수 1점도 안 주십니다. 해서 이거 득점을 못하면은 이제 물 건너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를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라든가 하면은 가차없이 또 점수를 쳐버립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1등급 12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1등급이 무너지고 이런 사태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연관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담당 선생님 배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문항의 구성이나 아니면은 그 난도 아니면 어디서 출제될 거냐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학교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한 분께서 약간 중심을 가지시고 계속 비슷한 어떤 기조로 가지고 가셨다가 그 선생님께서 중학교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계셨던 선생님 몇 분이 올라오셨어요. 보잉고로. 그러면서 이 거의 그러니까 그 통과를 어떤 한 선생님께서 쭉 이렇게 중심으로 쭉 끌고 가시던 게 무너지고 선생님들끼리 파일을 내분할, 세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막 출제를 하시는 바람에 그 과목별로 편차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그 난도도 다 다르고요. 어쨌든 아주 2023년에 그 통과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과 난이도가 굉장히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범위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통 통과 이렇게 교과서 딱 보면 앞에서부터 쭉 1, 2단원, 뭐 3, 4단원, 5, 6단원, 7, 8단원 이런 식으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적 단원으로 기말고사 때 전범위를 돌려버렸어요. 그 이번에 보잉고에서. 그런데 그 배제도 전범위를 돌리기는 해요. 기말고사 때 전범위가 시험 범위이고요. 저기 반포에 있는 세화도 전범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전범위를 돌리죠. 그래서 맨 끝에는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말고사는 마치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보잉고는요 1, 3, 7, 9 막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에 범위가 잡힐지 모르게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 교무회의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범위를요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초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바뀌고 이런 사태 때문에 학기 중에 정말 친구들이 또 저도 너무 진짜 미친 듯이 바빴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네 결론 통합과학을 지금 겨울방학 때 어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통과를 지금까지 안 돌린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EBS 돌리시면 됩니다. EBS로 전국구 강의로 그냥 돌리세요. 그래서 단원명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그냥 가볍게 돌린 다음에 3월 달이 돼갖고 정말 본격적으로 같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이게 보잉고 1학년 작년에 이제 기출된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PPT로 올려주신 거라서 그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겠네요. 자, 여기 그냥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022년 기출 예시하고 2023년 기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2022년 기출 예시는 그냥 모의고사 기출했던 그냥 그 평범한 고1들이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자이스토리에도 있고 셀파에도 있고 또 완자에도 있는 O2에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올해 이제 2023년에 지구과학에서 그 자료만 지구과학 원 수능 기출 자료를 이제 들고 나오신 거죠. 선생님께서. 예. 그럼 이제 갑자기 그러면은 이게 지구과학 원까지 물화생지까지 통과를 위해서 지금 다 돌려야 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하셨고요.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그거 굳이 선행 안 해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뭘 했는지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것들을 잘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이 유사문항을 준비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PPT에다가 보여주셨어도 이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문제를 내시진 않거든요. 조금 응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사문항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프린트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킬 그런 그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친구들이 저한테 아무도 말 안 해주면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만 못하는 거죠. 해서 어쨌든 이제 친구들이 이거를 발빠르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 덕분에 제가 G1 다 털고, 그러니까 G1을 다 턴 게 아니라 G1에 있는 요 파트만 딱 뽑아가지고 요것만큼은 수능을 쳐도 될 만큼 훈련을 시켜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 선생님이 뭘 했는지에 따라서 이 그 통과의 그 수업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시험 대비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다. 다만 요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요거는.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 현장 와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건 EBS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통과가 좀 어설프게 되었다, 괜찮습니다. 통과가 전혀 안 됐다, EBS 돌리세요. 그래서 그냥 과목별로, 그러니까 그 단원별로 그 뭐가 나오는지, 지학에 뭐가 나오는지, 또 생명에 뭐가 나오는지 그 정도만 알고 들어와도 3월 달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 산더미 같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걔를 못한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11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시키시는 그런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범위 보실까요? 여기 2022년에 1, 2, 3, 5, 6, 7, 8, 9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중간기말, 중간기말이. 근데 올해 1, 4, 5, 2, 9, 4, 6, 7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8단원도 원래는 여기 붙이기로 했는데 진도를 못 빼갖고 여기 붙이면서 생명을 제외한 여기 생명이 여기 생명이었거든요. 요것만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전범위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예측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보인고 통과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 보여드릴게요. 화학은요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평가랑 지필평가로 진행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통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걸 시키고 뭐 하나 빵꾸 나면은 막 등급 쭉쭉 떨어지게끔 이게 그 변별의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친구들이 지필평가에서 변별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굳이 점수를 깎아서 1등급을 발라내려는 기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요거는 그 생기부에 화학 빵점 이렇게 기재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기본 점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40점을 넘기면 거의 1등급, 2등급권이었어요. 60점 만점에. 평균이 20점대였고 40점만 넘으면은 상위권이네. 이렇게 됐었어요. 60점 만점에. 그래서 지필평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뭐 그 선생님이 서술형 감점도요. 막 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세요. 알아서 못 써요. 알아서 막 다 틀려있고. 그래서 그냥 시험 본대로 채점만 하시면은 그냥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주 예쁘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변별이 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필 그 평가 출제 기조를요. 선생님께서 이제 보인고가 그 자사고니까 정시에서도 강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능 출제 기조로 가져가시려고 노력은 하시고 계시는데 살짝 내신형 문제가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그대로 내진 않으세요. 변형해가지고 비슷하게 문항을 구성해서 수능 평가원으로 화학 선택자들이 그것들을 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 구성 있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범위에 잡혀 있는데 1번은 무슨 내용 출제되고 2번은 무슨 내용 출제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작년에 기출됐던 거에 문항 분포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 문항 분포, 기말고사 때 문항 분포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어떤 문제를 내시겠구나 해서 문제의 그 후보군들을 제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내가지고 6회 정도의 실전형 모의고사를 돌리면 거기서 굉장히 적중이 잘 많이 되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도 적중을 꽤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화학 선생이라고 보인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중시켜놨는데 애들이 시험 시간에 못 푸는 거죠. 그거를. 네. 적중을 시켰는데, 저는 적중시켰는데 애들은 못 푼다. 애들은 이거 본 건데 근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풀지를 제가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죽도록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꼭 나오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풀 줄 아니? 풀었니? 어디 풀어봐.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6주간 7주간 시키는데 그렇게 시켜도 결국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해서 자, 결론, 통합과학은 3월달 되면 미친 듯이 달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이나 지학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뭘 시켜야 되죠? 자, 요걸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인고 선택 과목 조합 현황이요. 이 친구들이요, 우리 이제 제가 1학년, 2학년 이제 다 가르치고 있는데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저랑 올해 2학년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의 선택 현황을 보면 보이는 물화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화지가 많아요. 물화지가 많아요. 일단 물리 내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요, 많이 까다롭지 않고요. 또 남학생 특성상 물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리들을 다들 잘 배우고 온지라 물리 선택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선택자도 꽤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생명 선택자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보이고가. 근데 남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남학교가, 그러니까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랑 화학의 괴수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이 생명 시간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눈이 멍해지고요. 생명 내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되게 굉장히 신기하게 그냥 빠져나간대요. 여기 머무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적성이나 어떤 자신이 잘하는 강점이 있는 과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러진 않는데 물화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화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집합이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을 많이 시키시고 화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서 준비를, 일단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2학년 1년 동안 화학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화학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수능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바탕 과목을 뭘 시킬지는 이제 수능 선택하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화학은 하고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화학을 시키시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 1학년 때 절대 할 시간이 없어요. 절대 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2 때, 중3 때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은 계속 못하다가 여름방학에 할 것 같죠? 1학년 여름방학에 할 것 같죠? 못해요. 수학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수학 때문에 또. 그래서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서야 폈는데 중3 때 배운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단원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러면서 지금 저랑 1학년 같이 통과했었던 그 친구들을요, 조금 그래도 수학도 좀 확동도 좀 시키고 조금, 그리고 굉장히 지쳤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공부를 조금 이렇게 밀도 있게 뭐 국영수 중심으로 아니면 수학 중심으로 공부시키고 과탐을 1월달 돼가지고 몰아가지고 그때부터 빡세게 이렇게 3월달까지 쭉 갖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기말고사 끝나기도 전에 저한테 선생님 화학 언제 개강해요 하면서 저한테 개강 빨리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선 개강을 하나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2학년 과탐할 시간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아들이 보인고 학생이어도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아주 예쁘게 1, 2, 3, 4 단원이 아주 예쁘게 나열되어 있죠. 이 변함이 없습니다. 1단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나오는 1단원, 2단원 원자 모형, 3단원 분자 구조, 4단원 화학 평형, 산염기, 중화 반응, 환원 반응. 아직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할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할 게 뻔한데, 문제는 할 게 뻔한 게 뭔 줄 알면서도 거기 있는 내용을 주면 한 개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켜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해서 자, 입학 전에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과탐 화학이 아니어도요, 만약에 우리 애는 물생지인데 물생지 시키셔야 됩니다. 해서
과탐 원 과목으로 미리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화학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원래 그 합격자 발표 나고 1월 3일, 1월 7일인가요? 1월 3일인가요? 1월 7일이네요. 1월 7일 날 개강을 하려고 잡아놨었는데 지금 그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랑 예비 고1에 중3 하는데 보잉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억 하나 안 난다는 친구들이 막 많아가지고 급하게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망각 속으로 잊어버린 기억 속으로 그 화학을 찾아서 그 양적 관계 부분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형, 오비탈, 뭐 양자수 이런 것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거 일단 1차 개강으로 3회 정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월 7일날 2차 개강을 하면서 영재고에서 뽑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재학 중인 친구 중에서도 영재고 시험 보고서 이제 보잉고로 진학하게 된 친구들이 왔었었는데 그 친구들 그거 구멍 메꿔주는 수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뽑아서 하는 부분에 잘하는 부분은 엄청 잘합니다. 진짜 수능을 봐도 될 정도로 엄청 잘해요. 근데 뭐 안 배우거나 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맹탕이 없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거 구멍 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왜 아예 그냥 그 중2 때부터 전략적으로 보잉고를 가려고 준비했었던 친구들 있잖아. 아주 차곡차곡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괴력이 걔 엄청나거든요. 그 친구들 지금 당장 수능 그 시험 보라 그래도 거의 48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재고 준비를 안 하고 아예 그냥 그때부터 중2 때부터 난 자사고 하면서 정말 차곡차곡 수능 특강을 매년 풀고 아예 화학 그 수능 시험으로 준비를 했었던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 영재고 준비하느라고 그게 안 된 친구들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메꾸는 수업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안 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이것도 뽑아서 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하는데 완급 조절을 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심하게 하고 그다음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 또 더 추가 문제나 더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그런 수업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거는 많이 잊어버린 친구들 대상으로 3회 일단 1차 선개강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좀 이것까지 할 필요 없다 하시는 그런 친구들은 1월 7일 날 본격적으로 하는 여기에 같이 합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잉고만을 위한 통과는 3월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요거는요 앞으로 차차 이제 그 수업하면서 더 말씀드릴 건데요. 매 수업 시간에 주간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 재시험도 있으니까 이거 잘 못하고 가면은 남아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 피드백 어머님들께 문자 매주 보내드립니다. 뭘 배웠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우리 애가 지금 학원에서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매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뜨잖아요. 교육 상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제가 뭐 처음에 아예 그냥 저 수강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숙제 상황 어떻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 잘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들 제가 잘 기재했다가 전 수강생들 대상으로 전화를 한번 쑥 돌릴 때 궁금하신 거 저랑 말씀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악어 클리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악어 클리닉 뭐냐면요. 악어 물론 안 놓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보잉고 1학년, 2학년 선배들 혹시 주변에 아는 친구들 있으면은 막 이럴 거예요. 안 놔요. 다 될 때까지 못 갑니다, 집에. 여기 지하 스터디 카페가 있지요. 지하 스터디 카페에서 가둬놓고 요거 다 될 때까지 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답 완료 집에 가자 요거 도장 받는 사진 보내드리는데 요거 사진 도착 안 하면 우리 애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차가 끊길 수도 있어요. 네, 요거 완벽하게 해서 보내는 악어 클리닉 1학년이고 2학년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우리 조건 안 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꼼꼼하게 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자, 다원교육 보육 전문 강사입니다. 네, 네, 우리 남학생들 네, 보육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해서 자, 제가 3가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해주는 거 있습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 엄지척. 잘했어. 친구들이 저랑 한 번
번도 안 들은 친구는 있지만 한 번만 듣고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딱 14명만 뽑거든요. 저는 많이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관리하려면 많이 못해요. 그래서 한 반에 14명 무조건 마감인데요. 네, 저 1년 동안 계속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만난 친구들 14명 중에 10명이 기말고사 때까지 그대로 같이 갔습니다. 1학년, 2학년 다 전부. 그래서 저랑 안 맞는 친구 있을 수 있죠. 예, 엄마같이 무슨 숙제를 어떻게 못했는지까지 속속들이를 알고 있는 엄마 같은 존재가 싫을 수도 있어요. 예, 대치동 가면 되고요. 쓰담쓰담, 토닥토닥, 엄지척, 잘했어. 이거 원하는 친구들 보내주십시오. 제가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1년 동안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화학 강사,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